거기다가 요새 이제 그 고등학생들의 전국적인 반전교조 투쟁이 시작됐죠. 16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생수호연대 만들었는데 이 친구들 그 성명서가 아주 좋아요. 내용이 글이 정치 세력화된 특정 교사 이익 집단이 전교조란 소리죠. 정치 세력화된 특정 교사 이익 집단이 교육 현장에서 본인들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30여 년간 주입해 전교조가 1989년경에 만들어졌으니까 30여 년이죠. 30여 년간 주입해 학생들을 마루타로 사용해왔다. 한마디로 그 전교조 꼰대들한테 학생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니들 먹이냐? 야, 우리가 니들 마루타냐? 이 학생들이 그 다음번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학생들의 정신적 사상적 독립을 지키기 위한 진정한 학생 독립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이 친구들이 왜 이제 앞으로 굉장히 넓어질 거라고 저는 보는 이유가 타이밍이 좋아요. 뭐 바깥의 분위기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런 건 다 좋고 이게 지금 수능을 마치고 나서 대학교 지금 1학년으로 올라가는 그런 고3 말기에 있는 학생들이 주도를 한 거라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제 내년 되면 대학교 1학년이야. 그러면 남자 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군대를 미룰 수 있는 시간이 뭐 2년, 3년, 4년씩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아래는 후배들이랑 이어져. 타이밍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주도층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재학생들은 최소한의 부담만 질 수 있고 선배들이랑 연결해서 이 선배들이 이걸 움직이는 거거든. 굉장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지난 토요일 날 11월 9일 광화문 같은 데 가보면 이제 한 서너 군데, 한 세 군데 정도가 이제 그 광화문에서부터 서울역까지 이제 그 주최 측이 한 세 군데쯤 되는데 그거 다 뭉뚱그려서 합산을 해보면 약 5만 명쯤 나와요. 물론 이때 저 5만 명은 굉장히 그 보수적으로 잡는 수치입니다. 저는 수치를 높여서 안 잡아요. 단위 면적당 2명에서 3명 들어간다고 치고 1평방미터에 그 공간이 몇 평방미터였냐라고 해서 되게 따져보면 한 5만 명 들어갔을 거다. 뭐 작게 잡으면 한 4만 명. 근데 이게 이제는 매주 모이는 숫자라고요. 이거 뭐냐면요. 혁명전야 임계치입니다. 한 4만쯤 되면. 4, 5만이 매주 그냥 쉽게 모인다는 얘기는 여기서 불씨 하나 던져지면 다 50만, 100만 그냥 가버린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제 또 요새 이제 국내 분위기가 이제 이게 이제 그 저기 어디 공수처법을 이제 문재인 586 집단에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죠. 지금 문희상이라고 이 그 국회의원이란 자, 그 자는 제가 보기엔 거의 나치 게슈타포 돌격대인데 이게 그 헌법 파괴가 한 세 군데가 명확해요. 공수처법이 우선 첫째,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면 이제 그 검찰만이 수사를 지휘하고 기소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공수처는 검찰 조직이 아니거든요. 심지어는 거기에 검사 한 명도 임명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검사는 절반 이하만 되게 돼 있으니까. 0명서부터 13명까지 임명할 수 있다고요. 전체가 25명이니까. 그래서 첫째 이게 그 수사 지휘 및 기소에 관한 검찰의 지위를 흔든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면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 및 기소에 관한 총책임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처장, 공수처원장은 검찰총장과는 다른 존재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헌법 파괴예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면 무슨 부, 뭐 교육부, 뭐 통일부, 뭐 외교통상부 이런 부나 뭐 법제처, 무슨 원호처 이런 처를 두는 거는 정부조직법에서 규정돼 있어야 둘 수 있어요. 또 정부조직법에 규정돼 있는 부나 처는 반드시 둬야 돼요. 그런데 공수처법 하면서 정부조직법을 안 건드리고 한 거라고요, 이게. 그러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부조직법의 그 지위를 파괴한 거예요, 이게. 그게 헌법 파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헌법 파괴 법안을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상정해서 처리하겠다라고 나선 문희상이란 자는 이거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국회의장의 자격도 없고 그거는 나치 돌격됩니다. 왜 이걸 나치 법안이라고 부르냐. 이 사실상 기소권과 수사권을 통합해서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이. 왜 그러냐면 자, 조국이 사태 같은 게 또 터졌다 그래봐요. 그래서 검찰이 열심히 조사하고 있어. 그걸 공수처장이 나서가지고 그거 우리가 조사할게 갖고 와. 그러면 검찰은 손 들어야 돼요. 김무성이 무슨 사위가 마약을 했어. 그 경찰이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런데 거기에 김무성이 관련이 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정입니다. 그래서 김무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겠어. 김무성이 예를 들어서 그 사위 마약건에 대해서 무슨 검찰에 무슨 뭐 이상한 전화를 했다든지 누굴 따로 불러내서 뭔가를 밀담을 했다든지 이래서 김무성을 조사하게 됐어. 그런데 공수처에서 전화 오는 거예요. 야, 그거 김무성 관련 그 부분은 우리한테 갖고 와. 갖고 온 다음에는 자기들이 독점하는 사건이니까 이렇게 비틀든 저렇게 비틀든 깔고 올라타서 그냥 뭉개버리든 그건 공수처 마음이지. 그건 엿장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비밀 경찰, 비밀 검찰인 거예요. 슈퍼. 희한한 법이에요, 이거. 이런 법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헌법을 줄줄이 파괴해가면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앞장서서 총대를 메고 나가는 게 문희상이라는 국회의장이란 자입니다. 대한민국 이 정도까지 망가져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공수처법이 12월 3일 날 통과된다. 뭐 통과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만 안 있거든요. 지금 저희 이제 사이트에도 금방 올리게 되는데 공수처법 무엇이 문제인가? 그 조국 끌어내릴 때 있어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또 공수처법의 문제점을 밝히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회 정의를 바라는 교수 모임 정교모가 만든 팜플렛을 PDF 파일로도 저희 사이트에 올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지금 인쇄 들어갔거든요. 돈이 없어서 한 10,000부밖에 인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한 권에 300원, 조그만 소책자니까 2권에 500원. 거스름 돈은 책으로 그냥 1,000원 내시면 그냥 4권 해서 드려요. 그렇게 해서 이제 누가 그거 5만 원 내고 한 권 산다고 만약에 고집 부리시면 49,700원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런 건 딱 안면 몰수하고 거기 그렇게 써놓을 거예요. 1,000원에 4권씩 계산해서 200권 딱 드리고 끝내야 돼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이번 주 말부터 하거든요. 이렇게 시민들이 다 공수처법에 대해서 다 알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이제 점점 싸우게 될 수밖에 없을 거고 그 싸움의 흔적을 남겨놔야 돼요. 통과되더라도. 그래야 뒷맛이 남아요. 그래야 뒷맛이 남는다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같은 데는 그냥 다 사표 쓰고 나오세요. 이거 뭐 이런 데 둘러리 쓰고 있냐고. 다 사표 쓰고 나오시라고. 뭐 선거도 며칠 안 남았구만. 나경원 씨, 황교안 씨 잘 알아들었죠? 자, 이렇게 돼서 이제 문재인은 계속해서 이제 자기 저걸 파죠. 무덤을 지소미아도 강행하려 그래. 공수처도 강행하려 그래. 그러니까 이제는 근데 토요일 날은 거의 혁명 전야 수준까지로 이 임계치가 올라왔어. 태극기 집회는. 이제는 10대 후반 고등학생들까지 전국 조직 짜가지고 야 전교조 너희가 우리를 갖다가 지금 인간 마루타로 쓰냐. 너희 정치 쇠뇌 실험 모르모토로 쓰냐. 이러고 들이받기 시작했어. 이게 다 심상치 않은 일들이에요. 근데 이게 국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일단 홍콩도 지금 굉장히 숨가쁩니다. 홍콩이요. 지금 24주째 6월부터 시작해서 6월 9일인가부터 시작했으니까 24주째 지금 수만 명의 시위가 있고 특히 지난 토요일에는 그 시위에서 부상한 젊은 대학생 하나가 숨졌다고요. 그리고 여기는 언제 다시 수백만 단위의 시위를 번질지 모르는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11월 24일 날 지방위원회 선거가 있어요. 이게 디스트릭트 카운슬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구위원회. 홍콩에 18개인가 구로 돼 있거든요. 그 구의 위원 구의회죠. 사실은 우리말로 하면 구의회 선거가 있는데 이게 4년 만에 있는 건데
이게 뭐 자료에 따라 좀 달라요. 아무튼 410 몇 명이 직선이고 당연 의원이라 그래서 그 촌장급들을 끌어들이는 게 있어요. 그 27명이고 공산당이 임명하는 게 한 68명 됩니다. 지난 선거가 4년 전에 있었는데 2015년에 그때는 지방위원회에 그러니까 구의원회의 구의원들의 75%가 친중파였어요. 이번 선거를 한번 봐봐야 돼요. 지금 이렇게 되면 반중파가 이 공산당이 임명하는 68명 그다음에 몇 명 빼고 이게 토탈 해갖고 한 500명 정도가 좀 넘는 500명이 넘는 그런 전체 조직이 한 500명 넘는 건데 그중에 제가 보기엔 300~400명 그러니까 절반 훌쩍 넘겨가지고 이게 반중파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이 구의원들이 다 지역에서 반중파들이 구의원들을 하면 이게 이제 그 다음번 상황은 또 달라지죠. 그리고 이제 내년에 홍콩이 내년 9월인가에 입법위원 선거가 있습니다. 입법위원은 35명은 직선, 나머지 35명은 공산당이 임명하는데 이 35명 직선에서도 지난번에는 35명 직선으로 뽑힌 35명 중에 30명이 친중파였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가면 홍콩의 입법위원들 35명 중에 30명이 반중파가 될 거라고 이제는. 직선으로 뽑는 35명 중에. 이 기세를 밀고 홍콩이 계속 직선 요구하고 자치 확대 요구하고 홍콩은요. 저희가 이번에 아시아 태평양 자유시민 동맹에서 그 홍콩 쪽 운동하시는 분을 불렀잖아요. 이 사람들은 독립 요구 안 합니다. 왜냐? 홍콩은 중국과 서방 사이에 중국과 미국, 중국과 자유세계 사이에 그 연결고리를 할 때 홍콩이 잘 번영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 뭐 독립한다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 죽을 거 없어요. 홍콩은 딱 뭐만 요구하냐 이 사람들 요구하는 건. 너희 그 전에 1990년대 영국이랑 해서 반환받을 때 했던 약속, 그 반환 약속에 의하면 홍콩 시장이 직선이에요. 그리고 홍콩의 의원들이 다 직선이에요. 그 반환받을 때 했던 약속 그리고 이 자유 이거의 자유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뭐 이런 거 이것만 지켜. 자치의 확대 그 약속만 지켜. 자치의 보장. 굉장히 약은 거예요. 전략적이고 지능적인 거예요. 홍콩 독립 이런 요구 안 합니다. 그래서 홍콩 독립 깃발이 없어요. 그래서 그 혹시 홍콩 지지 시위 하실 때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은 저런 빨간 바탕에 꽃잎 그려진 그런 깃발 쓰지 마십시오. 저거는 중국 공산당이 홍콩을 반환받고 나서 자기들이 만들어준 깃발이에요. 저렇게 빨간 바탕에 꽃잎 그려진 깃발 들고서 홍콩 뭐 자유 홍콩 이렇게 우리 지지 시위하면 좀 웃기게 돼요. 그럼 무슨 깃발 써야 되냐? 영국 깃발에 홍콩 엠블렘이 들어가 있는 깃발이 있어요. 그게 그 전에 홍콩의 영국령이었을 때 쓰던 깃발이에요. 저걸 쓰셔야 돼요. 지금 그림에 보시는. 예. 자, 어쨌거나 지금 홍콩 굉장히 이제 그 지능적이거든요. 독립 요구 안 해요. 독립 누가 요구하고 과격한 주장하면 저건 중국 공산당이 심어놓은 뿌락지다. 그래서 우리 자유시민의 열기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려는 것들이다. 또 얼마나 지능적이냐. 미국 보고 야 지금 홍콩의 인권과 자유 상황을 평가를 해서 그게 형편 없으면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이 홍콩에 부여한 특별 지위가 있다고요. 그 법이 뭐냐면 홍콩 관계법인가 뭐 그런 법에 의해서 부여를 해요. 홍콩은 그래서 지금 그 중국의 그 무역 제재의 대상 지역도 아니에요. 좀 특별한 경제 지역으로 봐요. 자유세계가 그런 지위를 부여해 줬다고요. 그 지위 없애라. 독약도 먹겠다는 거야 홍콩 시민들이. 왜냐? 그 지위 없어지면 급한 거는 중국 공산당이거든. 홍콩을 통해서 돈을 끌고 홍콩을 통해서 그 범털들이 재산을 도피하고 다 이러니까 홍콩의 그 특별한 경제적 지위를 없애면 중국이 국가 경제적으로 타격받을 뿐만 아니라 그 무시무시한 부패를 저지르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쌓아둔 범털들의 재산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저게
홍콩이 전 세계에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제일 비싼데 그럼 그거 다 누가 샀냐? 중국 범털들이 샀어요. 지들은 자유 좋아하거든. 중국 본토에 중국인은 개돼지로 살아야 되고 자기들은 자유의 도시 홍콩에 와서 쇼핑하고 자유 즐기고 다시 돌아가야 되고. 그런 거거든요. 우리 제주도 집값 뛴 거랑 똑같아요. 홍콩은 더 무시무시하게 뛰었다고요. 전 세계에서 아마 지금 집값 제일 비쌀걸. 그러니까 그 지위 없애면 집값 다 폭락하고 그러면 중국 범턴들 다 망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홍콩의 그 스탠다드 그 뭐죠? 홍콩의 은행이 두 개가 있잖아요. 스탠다드 차더 뱅크하고 홍콩 샹하이 뱅크하고 HSB. 그렇죠. 홍콩 샹하이 뱅크, 스탠다드 차더 뱅크. 이 홍콩 은행 이런 데로 다 돈 빼놓고 있거든 지금. 중국 범털들이. 그거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그 지위 없애버리면. 그러니까 홍콩 사람들이요 무지하게 지능적인 거예요. 무지하게 지능적인 거예요. 체포해 가니까 시위 주동자도 없고요. 우리처럼 뭐 요란하게 무슨 행진 선도 차량도 없고요. 우리처럼 요란한 무슨 연설 다이도 없고요. 근데 홍콩은 유리한 게 있어요. 시위할 때 뭐냐? 그 버젓한 빌딩 뒤가 바로 아파트예요. 우리는 주거 지역과 번화가가 분리돼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번화가 뒤가 바로 주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다 튀어나와 가지고 다 시위하는 거예요. 다 튀어나와서 다 시위하는 거예요, 홍콩은. 바로 그 번화가 바로 뒤로 가면 다시 집이니까. 홍콩은 또 그게 좋은 점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아주 지능적으로 자기들의 도시공학 구조가 시위에 유리하다.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무슨 뭐 무대 차려놓고 시위 뭐 선도 차량이 꼭 있어야 되고 그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각 소그룹이. 그러면서 트위터로 다 연락하고 페이스북으로 다 연락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시위 슬로건도 독립 아니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독립인 게 아니에요. 홍콩 시위 슬로건은 뭐냐면 너희가 반환받을 때 영국과 한 조약 그대로만 지켜라. 우리 자치와 자유를 인정해라. 직선을 인정해라. 너 일국 양제한다며. 그럼 양제해라. 양제 투 시스템. 너희의 중국식 사회주의 시스템 말고 홍콩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그렇게 해서 양제해라. 양제를 인정해라. 시스템이 다르다는 거 인정해라. 홍콩의 주장은 그겁니다. 너희가 만약에 그걸 안 하고 우리를 밟아? 그럼 우린 독립으로 간다. 그렇게 조건부 주장을 해요. 이거 저 이번에 아태 자유시민 동맹 만들어질 때 왔던 그 라우관항 홍콩 운동가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홍콩의 이렇게 민주화 시위 이것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면 야 홍콩 사람들 떠들었나 보다. 아니요, 이거 떠든 덕에 대만의 정치가 바뀌었어요. 대만이 내년 11일이 대통령 선거입니다. 1월 11일이. 그런데 원래는 민진당이 이제 독립 성향이 강한 데죠. 원래 대만 원주민을 기반으로 한 이 차이 양웬 지금 현 대통령. 원래 이 사람이 져야 돼요. 내년 선거에서. 인기가 없어요. 우선 첫째는 이제 대만은 중국 경제랑 우리보다 조금 더 맞물려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2012년부터 깔아앉으면서 미중전쟁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대만 경제가 완전히 박살이 났었다고요. 그러니까 경제는 어렵지. 거기다가 여기 민진당은요, PC 좌파예요. 그러니까 이 무슨 페미니즘, 뭐 동성애, 뭐 이런 거에 그 필이 꽂혀 있어요. 여기 민진당이. 그 당 색깔도 그래서 그 환경보호 뭐 하는 그 저기 뭐야 녹색이에요. 그래서 이 민진당이 그러니까 PC 좌파인데 여기가 독립 성향이 있으니까 여기가 반중 반공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페미니즘 한다 무슨 동성애 한다는 분들 대만 민진당 가서 연수하고 오셔야 돼. 어떻게 페미니즘 동성애 깃발 들고서 갔다가 붙기는 어디 저기 통진당스러운 데 가서 같이 노냐고. 거기 북한 쪽 가면 다 죽어요. 페미니즘 동성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전 세계의 PC 좌파 중에 제일 건강한 데가 대만 PC 좌파예요. 저기는 PC 좌파인데 뭐 페미니즘 동성애 이런 거 좋아하는데 또 트럼프 엄청 좋아하고 왜냐? 미중 전쟁 벌려줬으니까. 그러니까 대만이 입장이 딱 나오니까. 그리고 엄청난 반중이고 반공이에요, 저기는. 그래 이 사람들이 이 민진당이 차이잉웬이 지난 지방선거 때 이 동성혼 합법화에 관한 국민투표를 같이 했었다고요. 그때 깨졌죠. 그러니까 지난 지방선거 깨진 이유가 두 개인데 하나는 경제가 워낙 안 좋았고 두 번째는 이 PC 좌파의 동성애 정책 때문에 깨졌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깨졌어요, 되게. 근데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그거 깨지고 나서 정신이 좀 차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태에서 홍콩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 상태에서 원래 홍콩 안 터졌으면요 저거 그 애플폰 만들어준 전 세계 최대의 전자부품 조립업체 폭스콘 거기 뭐 200만 명인가 100만 명이 일한다는 데 아니에요. 중국 공산당이 키워준 업체. 그 폭스콘의 회장이 대만 사람이거든요. 테리 구오라고. 테리 구오가 국민당을 통째로 들어먹고 이 무시무시한 친중파 인사가 국민당 후보가 될 뻔했어요. 근데 테리 구오가 딱 들어먹으려고 나왔는데 홍콩이 펑 터져버린 거예요. 그 테리 구오는 국민당 내부 경선에서 그냥 추락해버렸죠. 사람 웃기게 됐죠. 코미디 돼버리고 말았지. 돈 자랑하다가 꺾여버린 거죠. 그러고 나선 국민당 후보가 누가 됐냐? 이 한코유라는 사람이 됐어요. 이 머리 많이 벗겨진 아저씨 오른쪽에. 근데 한코유가 이게 특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국민당의 주류가 아니에요. 국민당 주류가 아니에요. 비주류예요. 그래 놓으니까 한편으로는 홍콩의 그 시위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 대만 사람들이 저 중국이랑 가까이 가는 거 안 좋아. 그건 국민당은 친중파니까 안 좋아. 그래서 역시 원해도 민진당 밀어줘야겠어. 그 차이잉웬으로 확 돌아버렸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한코유가 국민당 내에 비주류 때문에 국민당의 힘이 안 모아져요. 왜냐? 국민당 주류 범털들, 국민당의 김무성이, 국민당의 유승민이 같은 입장에서 보면 저 비주류 한코유가 대통령 됐다가는 자기들은 국물도 없어질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내심으로는 내년 대선에서 한코유 낙선하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해서 안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대만 국민당의 범털들이 자기 국민당 후보를 위해서 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또 한코유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이 사람은 속에서 이제 마음속에서 칼을 갈죠. 대선 끝나봐. 내 그 전국 조직 갖고 나 딴 살림 차고 나간다. 그래서 내년 대선에서 아마 두 가지 결과가 나올 거다. 하나는 민진당, 즉 독립 성향의 민진당이 차이잉웬이 다시 선거에 붙을 거다. 당선될 거다. 두 번째, 국민당이 둘러짜게질 수 있다. 국민당이. 이 대만이 이렇게 된 과정에 이제 백그라운드를 보면 대만은 이제 차이나 디커플링이라 그러죠. 우리가 그 중국과의 경제적 유대가 풀려서 약화되는 걸 디커플링, 커플. 우리가 뭐 커플룩, 뭐 커플 반지 할 때 그 커플입니다. 그것의 동사형이 커플링이고 그럼 맺어졌다는 뜻이겠죠. 풀어졌다. 이건 디커플링이라 그러죠. 2012년부터 중국과 디커플링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경제가 급속히 나빠지면서. 그래서 그 무렵부터 무역이 7% 감소를 했고요. 6천억 대만 달러 연간. 그다음에 2012년에만 해도 그 무렵에 한 1년 사이에 중소기업 4만 개가 중국을 벗어났습니다. 이건 전체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 중소기업의 한 31%쯤 됩니다. 그다음에 중국은 이러니까 급해지니까 이 대만계 기업 우대 정책 행정 조치를 26개나 발표를 했고요. 지금 대만 상태는 어떤 상태냐? 꽃놀이패예요. 너희 우리 좀 우대도 해봐. 26개나 발표했네. 착하다. 근데 우리 조금 더 우대해 줬으면 좋겠는데. 우대한 건 우대한 것대로 받아 먹고 한편으로는 기업은 기업대로 빠져나가고 그래서 우대 정책 좋으면 또 좀 남아 있고 이런
완전히 꽃놀이패 상태 들어간 거예요. 중국을 갖고 놀아요. 문재인 취임하자마자 산불정책 발표했죠. 사드 추가 배치 안 할게요. 시진핑 황제님. 두 번째,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체제 MD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시진핑 황제님. 세 번째, 저 미국 애들이 우리한테 자꾸 한미일 삼각동맹 하라고 하는데 절대로 한미일 삼각동맹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시진핑 황제님. 그걸 당선된 해에 중국에 대고 공개적으로 약속을 했죠. 이거 국가 반역으로 나중에 걸립니다. 이거. 그럴 소지 있어요. 이거. 왜냐? 이 셋 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일인데 대통령이란 자가 적법한 의사결정 없이 발표를 해준 거 아니에요. 약속을 해준 거 아니에요. 이걸 지금 우리가 대만이 중국을 갖고 놀듯이 갖고 놀았으면 중국 저렇게 우리한테 못 돼요.